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한국의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가 다시 미 공군의 전술훈련기 사업인 ATT 사업을 통해 400대가 넘는 수출, 총 10조 원에서 12조 원의 수익을 기록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밝혔듯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로키드 마틴이 KF-21을 만든 우리 한국의 카이와 협의 없이 ATT 사업의 후보로 클린시트 기체, 즉 전혀 새로운 기체를 설계 및 제작해 내놓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걱정할 필요 없는 아주 기쁜 소식이 최근 미국에서 들려왔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새로운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의 후보와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인 UJTS 프로그램의 후보로 TF-50이라는 T-50의 새로운 파생형 기체로 참관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TF-50이란 기체명이 생소하시겠지만 이는 훈련기인 T-50과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실제로 수출은 물론 실전 배치까지 완료해 임무 수행까지 하고 있는 FA-50 경공격기를 합쳐 더욱 발전시킨 개념의 기체입니다. 즉 3년 전 미 공군 훈련기 사업인 TX 사업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움의 쓰리슨 패배를 겪었던 우리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가 더욱 강력해져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것인데요. 보잉에게는 쌤통이다 싶은 것이 이번에 미 공군은 저가의 T-7A가 달성할 수 없는 높은 ROC를 요구해 사실상 이번 사업의 목표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F-50밖에 없습니다. 마치 일부러 우리의 TF-50이 아닌 목표는 모두 필요 없다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 가능한 기체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어 현재 미 공군이 T-50을 기반으로 한 TF-50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쓰리슨 패배를 기록했던 지난번과 이번 상황은 크게 다르며 이번에야말로 미 공군과 해군에게 우리의 TF-50이 총 600대 수출되어 1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재 K9 자주포가 전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의 TF-50 또한 전세계의 베스트셀러 전술 훈련기가 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전술 훈련기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사항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 훈련기 사업의 압도적인 우승 후보 TF-50, 현재까지 우리 한국과 로키드 마틴 컨소시움의 T-50A와 보잉 사브 컨소시움이 내놓은 T-7A 악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인 TX 프로그램에서 두 훈련기가 가장 막강한 후보로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 보잉 사브 컨소시움은 3D 프린팅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T-7A를 깜짝 놀랄 만한 낮은 가격으로 내놓았고 미 공군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기체 단가가 올라간 우리의 T-50A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로 결정된 T-7A에서는 윙락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기체가 덜덜 떨리는 문제가 일어났고 도입 시기가 크게 늦춰져 버렸습니다. 보잉에서는 T-7A의 윙락 문제를 포함한 주요 결함들을 소프트웨어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T-7A의 결함은 설계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T-7A의 완전 작전 운용 FOC를 선언할 시기는 2034년으로 아직도 13년이나 남아있습니다. T-7A는 고등 훈련기만 해도 2034년은 되어야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를 개조해 또 다른 전술 입문기를 내놓는다니 말이 안 되죠. 미 공군은 기존의 T-7A 도입 사업과 별개로 고등 전술 입문기를 최소 100대에서 최대 400대까지 도입하는 새로운 ATT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10월 12일 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을 당시 에어포스 매거진이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이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복수전에 나섭니다. 얼마 전 12월 15일 에어포스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과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UJTS 프로그램 모두에 동일한 TF-50 전투기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TF-50을 통해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표현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에 의하면 TF-50은 여러모로 높은 신뢰성이 확인된 T-50A 기체 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ATT 사업을 통해 사용될 고등 전술 훈련기가 2023년에 최초 운용 능력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을 보아 당장 새로운 전술 훈련기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밝힌 바에 따르면 TX 수주전 이후 로키드 마틴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및 개방형 아키텍처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고등 전술 훈련기의 개발, 생산, 업그레이드 및 상황 대처 능력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저렴한 가격 또한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TX 수주전에서 패배한 이후 3D 프린팅, 디지털 엔지니어링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T-7A를 저렴하게 내놓은 보잉을 보고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잉 사브 컨소시움은 우리의 TF-50에 대항해 T-7을 기반으로 한 기체로 경쟁하게 될 듯한데요.
그런데 쌤통이다 싶은 부분은 미 공군이 ATT의 성능 목표를 보잉의 T-7A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 높여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ATT 사업의 성능 목표는 우리의 TF-50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이라는 점을 볼 때 미 공군이 벌써부터 우리 한국과 로키드 마틴의 TF-50을 점 찍어둔 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미 공군의 전술 훈련기 ATT 사업의 목표 성능은 첫째로 마 0.9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이 기체를 사용해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쉽게 최전방의 기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ATT 사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ATT 사업의 목적은 현재 최전방 전투기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전 대비 조종사 양성 훈련에 있어 많은 부분을 새로운 전술 훈련기가 대신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미 공군의 후보생들은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느린 터보프롭 훈련기에서 보내왔고, 그 노후되었다는 T-38 탈론조차 훈련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본 미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들은 이런 말을 냈겠죠. 아이고, 처음속 제트기 한번 몰아본 적 없는 저 신빙들을 언제 교육시켜서 언제 작전에 내보낼 수 있을꼬. 전자전의 데이터 링크에 가르쳐야 할 게 산더미네 산더미.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이거 원 처음속 훈련기가 따로 없으니 실제 작전 뛰는 전투기 데려와서 훈련시켜야 하는데, 아니 실제 작전을 뛰어야 하는 전투기도 모자란데 애들 가르친다고 이러고 있으니 나 참, 작전을 못 뛰는 것도 문제다만 이 신빙들 태우고 훈련시키느라 기체 수명 갉아먹는 것도 어쩔 거야. 미 공군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초음속 전투기들과 가장 유사한 성능을 가진 TF-50 전술 훈련기가 있다면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못하는 게 없구만. 경력제가 아니야 이거. 무장 운용에서부터 전자전의 데이터 링크까지 초보적이긴 해도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 흐뭇하게 웃는 미 공군 고참들의 얼굴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 ATT 사업의 목표는 최전방 전투기들을 훈련 임무에서 해방시켜 전투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즉 ATT 사업은 단순히 새 전술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 공군 전투사령부가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성시키는 과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사업인 셈이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에 ATT 사업을 위한 기체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목표들도 달성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 기술과 의사결정 기술을 갖춘 훈련 환경을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뿐만 아닌 미래에 필요한 전투기 시스템까지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TF-50이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는 장면을 볼지도 모르겠네요. 오래전부터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수 T-50. 새로운 ATT 전술 입문기는 최신의 5세대 전투기들이 가진 것과 같은 대형의 조종석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주날개에 하나씩의 하드포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 공군의 표준 기동 계층용 포드 혹은 공중전투훈련용 모의 미사일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탑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장을 장착하는 데 쓰이는 하드포인트는 또한 외부 연료 탱크나 전자전 포드 혹은 기타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드까지도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행시간인데, 최대 비행 가능 시간이 90분에 달해야 하며, 이 시간에는 연료를 급격하게 소모하는 30분의 전술 기동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 45,000피트, 즉 13.7km 상공에서 운용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할수록 전투기 간의 공대공 전투에서 유리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30분에 달하는 전술 기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이번 전술 입문기 사업은 본격적인 전투 훈련을 위해 상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7.5G 이상의 순간 중력 가속도 내구성을 갖추고 6G 이상의 지속 중력 가속도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안 개방형 아키텍처 개념하에 설계될 것 또한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외에 헬멧을 쓰고 적 목표물을 쳐다보면 자동으로 조준이 되는 첨단 HMDS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하드포인트에 탑재될 장치에 전원 공급이 충분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전원 공급 장치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IRST 포드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이제는 차세대 전술 입문기로 적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고도의 전략까지도 훈련시킬 것이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공중 급유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되거나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사의 비상 탈출을 위해 제로제로 사출 좌석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종사가 높은 중력 가속도 때문에 정신을 잃는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장치 또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출 시장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또한 요구됩니다. 뿌듯하게도 우리 한국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F-50은 이 같은 사양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TX 사업을 위해 제안되었던 T-50A는 5세대 전투기와 같은 조종석, 첨단 항전 장치, 내장 훈련 시스템, 공중 급유 능력, 미 공군 교육훈련사령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향상된 여러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A-50 블록 24양을 참고해 볼 때 아마도 TF-50이
ATT 사업의 최종 승자로 선정되고 나면 현재 장착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ELM-2032 레이더 대신 미국의 최신 A4 레이더가 탑재되고 네트워크 중심전은 물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멈티까지 훈련 과정에서 모두 익힐 수 있게 될 듯합니다. 게다가 이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되는 FA-50을 참고해볼 때 TF-50은 강력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을 탑재해 비가시거리 교전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같은 치명적인 무기까지도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보잉의 T-7A는 ATT 사업의 목표 성능을 달성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잉에서야 T-7A를 전투 임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T-7A는 미 공군이 원하는 만큼의 하드포인트가 부족하고 공중급유 시스템도 옵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직도 해결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윙락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겠죠. 과거 T-50은 지나치게 고급 사양인 훈련기이며 그에 따라 비싼 가격 때문에 훈련기 시장에서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며 T-50 계열 전투기, 훈련기들이 활약하기 딱 좋은 상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한국의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시대를 앞서갔으며 그 당시에는 비판받았던 선택이 결국에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미 공군은 평상시에는 최전방 부대에서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전투 임무 수행도 가능할 정도의 전투력을 지닌 기체로 고등 전술 훈련기 ATT를 필요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훈련기 사업 TX 사업 하나에만 정신이 팔려 선정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사양을 크게 낮췄던 T-7A로는 도저히 이런 고성능 훈련기 ATT 사업을 따라올 수 없겠죠. 미 공군 수뇌부들은 이미 한참 전 TX 사업이 진행되기도 이전부터 훈련기 선정 사업이 끝나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준 바 있었다고 합니다. T-38 탈론이 맡아왔었던 것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줄 고등 전술 훈련기를 위한 2차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며 TX에서 승리한 업체는 이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이를 신경 쓰지 않았던 보잉에게 ATT 사업의 자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F-50 전 세계 공군과 해군 훈련기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더해 TF-50은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인 UJTS 프로그램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미 해군은 T-45 고스호크의 뒤를 이을 훈련기를 원하고 있지만 항모의 갑판에 터치앤고만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즉 미 해군을 위한 UJTS 프로그램에 진출하는 TF-50은 어레스팅 후크 관련 장비를 당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랜딩 기어 보강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개장이 필요 없으며 결정적으로 로키드 마틴과 카이는 필요할 경우 T-50 계열 훈련기의 함재기형 개장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게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 UJTS 프로그램 또한 미 공군이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에 TF-50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UJTS 프로그램에서 선정될 경우 도입 수량이 200여 대에 달합니다. TF-50이 한 대당 300억 원이 될 것이라 보고 미 공군 ATT에서 400대, 미 해군 UJTS에서 200대까지 수출된다면 TF-50은 무려 600대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무려 18조 원 수출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출 실적은 앞으로 얻게 될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공군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미 공군이 전술 훈련기로 사용하는 기체로 TF-50이 선정된다는 것은 곧 TF-50이 세계 전술 훈련기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술 훈련기라는 공식 타이틀이 가지는 브랜드 파워는 수출 시장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TF-50은 전술 입문 훈련기와 경전투기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까보니 역시 중국제더라. 까보 중 중국제나 까보니 역시 러시아제다. 까보로 러시아제 전투기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T-50 계열은 다양한 버전이 있어 가격에 따라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 가능하다는 점도 수출 시의 장점입니다. 이는 곧 규모의 경제로 연결되면서 더 저렴하면서 더 우수한 성능의 T-50 계열 전투기들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전 세계 골고루 퍼져나간 T-50 계열 기체들은 앞으로 한국 전투기 수출에 대한 군수 지원 체계 또한 형성하기에 유리할 것이고 세계 각국이 T-50 계열 기체를 직접 운용해 봄으로써 체감하게 될 신뢰성은 곧 KF-21 보람의 수출에 앞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뚫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F-50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전투기 방산업계의 K9과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TF-50의 미국 수출 반드시 성사되어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